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드림백을 미국 집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받았는데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어요. 현대해운 드림백을 받기까지의 타임라인, 그리고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천 대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드림백을 이용할까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서울에서부터 보스턴까지 제가 드림백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2020년 12월 26일에 현대해운 드림백을 신청을 하고 배송비를 바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12월 28일 날에 드림백 배송 안내를 받고 하루 정도 뒤에 드림백 이민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를 앞두고 있었던 때라 정리하면서 드림백 물건을 챙기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흘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월 10일 정도에 회수 신청을 하고 1월 13일 날에 회수 방문을 하신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문자 받고 하루 이틀 안에 바로 수거해 가셨어요. 그리고 2월 16일 날에 한국 물류창고에 입고되었다는 메일이 왔고 3월 8일 날에 선적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선적 안내 메일에는 미국 도착 예상 날짜가 나와 있었어요. 제 드림백은 3월 말 미국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을 싣고 미국 LA에 도착을 하면 세관 검사를 거쳐서 미국 국내 배송 업체로 넘겨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 업체는 UPS였고 4월 9일 날 온다고 메일이 한번 왔었다가 어떤 이유로 한번 딜레이가 돼서 4월 13일 오후에 받았어요. 저는 수거부터 받기까지 꽉 채운 3달, 수거 신청으로부터 하면 3달 조금 넘게 걸렸네요. 그럼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무게나 부피 대비 저렴한 비용입니다. 선박으로 운송을 하는지라 비용이 무게나 부피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35kg까지 가능하니까 무거운 짐을 붙이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제할 때 기준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이 16만 9천 원 정도였어요. 두 번째 장점은 꼼꼼한 연락이에요. 진행 상황마다 메일로 연락을 주시는데 이건 다른 배송 업체도 비슷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실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2월 혹은 늦어도 3월에는 받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할 때 쓰는 다른 메일을 연락처에 적어뒀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 그 계정에 접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메일 확인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담당자님이 메일이 계속 수신이 안 된 걸로 뜨니까 수신자인 남편에게 연락하셔서 제 다른 메일을 받으시고 거기로도 연락 주시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낀 점은 짐이 분실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담당자님이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고 미국 업체로 한번 인계되고 나서는 국내 택배 조회처럼 계속 조회가 되고 도착 예정 일자가 뜨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의도하지 않은 장점이긴 한데 이게 최소 한두 달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짐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사를 앞두고 드림백을 보내니까 미리 큰 짐 한번 뺀다고 생각해서 이사 준비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장점이 이렇게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한두 달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용할 만한 가격이지만 저처럼 3달이 넘게 걸린다면 이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배 안에 실린 옷 같은 짐들은 곰팡이나 손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래 걸리니까 한참 전에 미리 보내기엔 미국에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짐이 나보다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담당자님께 연락을 해서 배송지를 변경하거나 지점에서 픽업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단점이라고 하긴 뭐한데 외부 박스를 사용을 하는데도 이민 가방을 재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민 가방을 재사용하면 비용을 할인을 해주시거든요.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이민 가방을 사용하시거나. 근데 보니까 조금씩 찢어져 있는 곳들이 있고 집으로 가져와 보니까 가방 부속품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사용하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봤는데요. 드림백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남편이 먼저 보스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집만 옮기면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5년, 6년 혹은 그 이상 사는 게 아니라 정말 1, 2년만 더 살고 올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이사하는 건 아예 선택지에 없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드림백 이용 추천 대상은 바로 출국 전 이사를 앞둔 1인 가구입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짐을 많이 치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출국 두세 달쯤 전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미국 가면 구하기는 힘들지만 당장 한 2, 3주 정도는 없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을 한 번에 붙이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과 살고 계시다가 혼자 직장, 대학원 등의 이유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사실 출국 시에 짐을 더 추가하시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이사하는 정도로 짐을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부피나 무게 대비 견적이 제일 중요하다. 언제 오든지 미국에 받을 사람이 있다. 나는 짐을 받으러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 드림백이 견적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급히 필요한 짐이라거나 4월 초면 4월 초, 5월 말이면 5월 말 이렇게 딱 정해진 때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짐을 최소화해서 출국하실 때 짐을 추가해서 붙이시거나 도어로 같은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순전히 제가 느낀 개인적인 장단점과 추천이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